이런 식의 정해진 누구나 예견될 수 있는 판단,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다수의 판결로서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민주당 범죄 집단 아니냐? 검찰의 수족을 자르려고 노력을 할 이유가 있느냐?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최의 약자들이고 법으로 보호받기 힘든 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저는 무능할 뿐더러 의무하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딱 진영화되어 버렸다. 응? 자, 많은 분들이 분노로 들끓었던 바로 그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검수완박법 유효하다.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모든 결정이 다 4대5, 5대4로 난 점. 그 와중에 사실은 헌법재판소라고 한다라면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국민 모두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소수 의견일지라도 납득할 만한 그런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상을 받은 국민이 몇 분이나 될까? 술을 먹고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것들, 뭐 다 위장 탈당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입법은 유효하다. 이게 지금 도대체 다수의 판결로서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고 뭐 친정에 약간 침뱉는 성격도 있는데,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 중에 제 친정이 이제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한 분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분의 행적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시민운동에 몸담고 있고 시민사회 일원입니다만은, 시민운동가가 정치권에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개로. 그런데 이 한 번 갔던 인사가 다시 돌아오는 것, 저는 그건 좀 반대거든요. 시민운동가가 정치권에 발을 디디면 거기에서 이제 정치권에 있어야 되고, 견제와 감시의 주체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됐으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뭐 이제 저는 그 과정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법 연구회예요, 민변이에요, 국제인권법 연구회예요. 민변이십니다. 민변입니다. 뭐 저 역시 뭐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모셨던 분이고 옆에 있었던 분이지만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술자리에서 야 이건 안 되지 않냐라고 주변 몇 분에게 궁시렁거린 적은 있는데, 저는 이분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사회에 있다가 공직에 나갔다가 다시 시민사회로 왔다가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간 분이시거든요. 이런 분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분에 대한 문제제기 이제까지 언론에서 단 한 번도 나온 걸 못 봤거든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죄송합니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한 분인데, 이런 갔다리네요. 그리고 한번 유심히 봤어요. 이분들은 일관되게 뭐 말씀 안 하셔도 알겠죠. 딱 정해진 이번에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임한 민주당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은 결정. 뭐 마찬가지죠. 그 이면에 반대편에 국민의힘 역시도 같은 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분 한 분만 딱 한 차례 이제 반대 결정. 딱 한 차례. 6건의 표결 중에서 단 한 차례 법사위원장의 가결 내용에 대해서 권한 침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심의 의결에 대해서 침해가 됐다. 바로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꼼수로 무소속 탈당해서 이 소위에 들어가서 통과시킨 바로 그 사례를 말하죠. 그건 문제가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단 한 차례, 그렇습니다. 6건 중에서 단 한 차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다 예정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항상 5대 4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헌법재판소가 다시 여쭤봅니다. 정당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처럼
헌법재판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채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의 최종적인 판단이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식의 정해진 누구나 예견될 수 있는 판단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이게 정확히는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로 헌법재판관 두 분 이제 교체될 예정이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부랴부랴 시급하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실체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헌법재판소가 시점을 그걸 감안했다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인 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져볼 생각도 안 하고 일일이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죠. 이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 이게 일상적인 상례와 비교하였을 때 이른 것인지 늦은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있을 헌법재판관의 교체에 대비하여서 이와 같은 시급한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시중의 여론이 결코 저는 이제 헛소문으로만 들리지 않는 상황 이게 문제이지 않나. 자칫 그렇게 된다면은 결정이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역으로 5대4 유효하다가 아니라 5대4 무효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되게 아쉬운 게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문회에서도 증언도 했습니다만 국회 절차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을 어겨서 하루 늦추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을 빼야 되니까 실제 그랬습니다. 방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간도 조정해버리고 이게 모두 다 마다마다 어긋났거든요. 그리고 웃지 못할 위장탈당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가요? 그 두 개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지난해 4월 30일, 5월 3일이니까 사실상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날치기 통과가 됐다. 그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묵인을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협조했죠.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니 항상 여론 이야기를 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그 당시에 반대 여론이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여론을 보면 기억나건데 여러분들 그거는 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다가 짬짬이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저는 좀 상당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좀 무능할 뿐더러 의문하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들이죠. 이런 것들에서 좀 나타나는데 일선에서 뛰는 변호사들 많은 민주당 측 그리고 스스로를 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일컫는 변호사들과는 달리 저도 시민사회 지금도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소수자를 위한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열심히 뛰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변호사분들 많거든요. 그분들도 일관되게 하는 목소리가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최애 약자들이고 법으로 보호받기 힘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박탈해버렸단 말입니다. 실제로 김혜원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제 약자들을 돌보는 변호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정치적 목소리는 내지 않은데 검수완박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목소리로 특히 이제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예로 들면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해 버리면 이제 이의 신청을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 피해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그런 그 능력이라든가 힘이 있냐, 시간이 있냐, 돈이 있냐, 고발인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박탈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실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박탈해버리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성남 FC 같은 것도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경찰은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성남 FC 경찰이 수시간을 들여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 했는데 무혐의였었는데 왜 다시 들고 나와서 이제 와서 나를 유죄라고 하느냐 기소하느냐 하는데 그때 당시 경찰은 묻어버렸어요. 이재명 죄 없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 신청을 했냐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고발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민주당 범죄 집단 아니냐, 범죄 집단이 아니고서야 예. 이렇게 검찰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족을 자르려고 노력을 할 이유가 있느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이게 다 진영화되어 버렸다. 예. 진영화해서 예. 본인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이렇게 음.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가동시킨 예. 그런 이제 굳어버린 사회로 전락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이 듭니다.